여러 가지 맥락에서 봐서는 생포된 두 사람은 이제 20살 사병, 그 다음에 26살 장교로 추정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확실하게 북한군, 인민군 파병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보가 좀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야 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물증이 생겼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사람의 여러 가지 증언으로 봤을 때 정확한 상황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전선에 투입이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에 투입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북한으로서는 이 포로 상당한 이제 아킬레스건이 될 거고, 그러나 지금 추가적인 포로가 지금 발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포로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나 북한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11,000명에서 12,000명이 파병이 됐고 10월 상순부터 전투에 투입이 됐다면 더 많은 포로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 포로 발생률이 너무 작아요. 이렇게 보면 러시아, 북한 모두 이 포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쓰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혔을 때의 매뉴얼은 무엇인가요? 북한군의 우리를 치면 복무 신조 같은 게 있어요. 그중에 제7조, 7번째 조항에 보면 포로로 잡히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여기 온 북한군 출신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결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북한이 이 영화나 어떤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적의 화구, 적의 진지나 아니면 적의 뭐 기관총 그 포대나 이런 쪽으로 이제 산화하는 건 있어도 그냥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뭐 자결한다 이런 내용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지금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게 되면 자결하라라는 매뉴얼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실제 현재까지는 그걸 완벽하게 그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남쪽에 오신 분들 비슷한 MZ 세대들이죠.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갈려요. 실제로 그렇게 자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있는 반면 북한 애들도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개인주의 강하고 그다음에 이념보다는 자기 실리에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또 난이거든요. 그리고 나오고 있는 현재까지 그 영상들도 진위 여부가 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영상 중에 목을 매는 밧줄이 나무에 걸려 있고 거기 나무에 이제 하늘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한글로 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북한군 시신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보여준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만일에 실제로 포로가 되기 싫어서 자결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사실은 그 목맨 사진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 올가미 만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결하면 그냥 총으로 자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직 심리전인지, 뭐 가까이 오면은 뭐 수류탄을 터뜨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김정은 장군 만세하고 죽었다든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우크라이나 군들이 북한말 모르거든요. 근데 김정은 장군 만세하는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인민군 북한군 관련 얘기들은 반은 걸러들어야 된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의한 심리전이 되게 많이 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북한군이 참전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미국, 대한민국 국정원 또 기타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12월 상순경부터 11,000에서 12,000명 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투 본격 참여했고, 2월 중순 현재 4분의 1, 최소 4분의 1에서 최대 50%까지 병력 손실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어느 경우든 단기간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북한군은 이 정도면은 정상적인 전투 능력을 상실했다. 보충병을 받든지 아니면 부대를 축소 재편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너무나 많은 손실을 입었고 개별적 타격을 입었고 따로 정상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고는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생포 북한군 영상을 공개하는 속내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파병됐다라는 건 우크라이나에게 아주 호재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위 여부는 확인이 안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협상에서 북한군을 후퇴시키지 않으면 협상이 없다라고 그래서 북한군이 후퇴했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물론 뭐 진위 여부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랬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어쨌든 북한군 파병이라고 하는 건 이미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호재죠. 왜냐하면 북한군 파병으로 압박은 받지만 러시아가 북한군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만큼 러시아가 다급하다는 걸 이제 들킨 거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북한군까지 받아들였으니 우크라이나도 외국군 병력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본인 입에서도 계속 북한군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우 전쟁 지원의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군 파병을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이 상충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 북한군이 전투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했다가 또 한 일주일 뒤에서 아니다, 전투력이 강하다. 왜냐, 북한군의 사기 저하를 위해서는 전투력이 약하다고 해야 되는데 전투력이 약하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별거 아니네 그럴 거 아니에요. 북한군이 강하다고 그래야 지원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강하다고 그러는 거죠. 또 북한군이 철수했다, 2주 동안 안 보였다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2주 동안 우크라이나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북한군 관련 소식을 얘기했거든요. 사세라는 어쩌셨잖아요. 그럼 철수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또 2주 뒤에는 철수한 게 아니라 아직도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이 자꾸 바뀌거든요. 물론 우크라이나를 이해해야 되죠. 전시 중이니까 여러 가지 친미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을 러우 전쟁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심리 내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발 북한군 얘기는 좀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다. 관련된 소식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아직도 중요한 건 북한과 러시아 당국은 북한군의 러우 전쟁 파병을 공식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아킬레스건이죠.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내면 낼수록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러시아와 북한을 코너에 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크라이나 군당국, 젤렌스키 대통령 본인 자신도 북한군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죠. 향후에도 그럴 겁니다.